네, 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입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해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프리장에서는 종전 기대로 어제 오후장 그 양전의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 계속된 강세가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간 눌렸었던 쪽에서도 일제히 다 상방으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또 월드컵과 함께 기분 좋은 주간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워낙 또 극심했던 변동성을 보인 한 주입니다. 그 주간 동안 메이저 주체들은 어디 쪽으로 관심을 또 모았는지 코스피의 수급부터 한번 힌트 챙겨보도록 할게요. 주간 수급으로 외국인이 어떤 기업을 강하게 담았나 싶었는데 삼성 SDI가 상단으로 올라와 있고 LG CNS, 기아. 그러니까 그간 또 눌렸던 쪽에서 외국인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주 기준으로요. 그런데 어제만 떼놓고 봤을 때는 오랜만에 5월 7일 이후로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안 샀던 SK하이닉스를 위원님 가장 많이 샀더라고요. 다만 그동안 대안제로 삼았던 SK스퀘어는 또 매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공세를 보여줬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으로 눈을 다시 한번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동안에 개인들이 이끌어왔던 시장 안에서 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100조가 넘는 규모에 대한 순매도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로 쏠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죠. 웨이퍼 2배에 대한 증대 그리고 2032년까지 3배 이상에 대한 증대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쇼티지가 지속도록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캐펙스 증대와 캐파가 증대된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원래 예상대로는 2028년 상반기였거든요. 그런데 2028년이 아닌 2030년까지 쇼티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가격이 급등을 하는 급하게 올리는 모습을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익금,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재투자가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삼성전자는 약간 피지컬 AI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쪽에 대한 니즈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캐파 증설에 캐펙스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것은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해서 25bp 인상의 확률이 94%까지 올라갔는데 이 한 60% 정도까지 다시 한번 빠져 있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전쟁 리스크에 대한 것이 완화되는 구간에서는 금리에 대한 리스크까지 같이 줄어든다라고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근래 반도체 안에서도 소부장이냐 아니면은 거래소 대형주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소부장단의 상승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5월 달까지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형주와 소형주에 대한 반도체 그 안에서의 비중을 9대1 정도 이렇게 갖고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6월 달부터는 저는 한 7대3 정도로 조금은 이제 코스닥 또는 이제 소부장단에 대한 비중을 늘려 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SK하이닉스 6월 8일이죠. 급락하는 그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4월 달에도 4월 초반에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는 딱 그 구간을 잡아드렸다라고 한다면 이번 조정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린 것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성장 모멘텀 이번 달까지 해서 ADR에 대한 상장 절차가 좀 마무리가 될 것이고 8월 달에 상장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8월 달까지는 분할에 대한 얘기가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조금 추가적인 우상향 포인트에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그런 그런 호재까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은 저는
컨비션 바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한 8%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선의 위치에 있다. 갭이 약간 나타난 것이 걱정되실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340만 원 여전히 유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코멘트를 좀 드리면 이제 TSMC 뒤를 이어서 이제 TPU 2나노 공정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점, SK 하이닉스랑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47만 원 유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자 닉스에 대한 뷰 일치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소부장단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가져가야 한다는 하반기 전략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힌트는 코스닥의 주간 수급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와 결은 비슷합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반도체 소부장단에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이끌고 가는데요. 그런데 어떤 편차가 있는지, 왜냐하면 서진 시스템 정도만 종목이 일치하고 소부장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종목은 교차하는 기업이 없어서 위원님, 제가 장빈가 후공정인가 다 저 종목들 검색했거든요. 네. 근데 차트 위치에 대한 공통점은 있더라고요. 외국인은 조금 눌린 소부장을 사들였다면 기관은 추세가 오히려 붙은 쪽을 사들였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걸까요? 사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증설 영향으로 인해서 테라팹 관련된 이슈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장비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안내드렸던 뭐 테스라든지 PSK 뭐 이런 종목들, 유진테크 다 신고가 갱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이후에는 반드시 소재단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이전에 우리가 기판에 대한 니즈를 강하게 보여줬던 시장에서 이 반도체 산업 조금 더 쪼개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기판 FCBGA 그리고 그 MLB 추가적으로 메모리단의 디램과 낸드 쪽이 쇼티지이다라고 한다면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소재단 전반적인 부분이 다 쇼티지로 묶여버릴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반도체 걸기대회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속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 내가 매수 안 한 장비단이 아니면 소재단이 먼저 간다라고 해서 급하게 포트를 바꾸시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CPU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AI 산업에 일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CPU에 대한 시장에서 이제 레거시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전환 포인트, 이 안에는 에이전틱 AI에 대한 성장과 AI PC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단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기판이지만 전반적으로 소재단 전역에 이러한 수혜 기대감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지켜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역시나 금비님께서도 응원 댓글에 뚝심 있게 따라가면 계좌가 웅장해진다라는 응원 댓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웅장함 저희 사실 심택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거든요. 관심 기업 중에 위원님, 심택이 어제는 기판의 정말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의 주인공이었던 삼성전기와 이노텍도 함께 있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이 이 구간에서 필요한 걸까요? 네, 지금 현재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ABF 칩이죠. 기판이죠. FCBGA에 대한 니즈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캠이라고 하는 것과 LPDDR 이게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심택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심택을 제가 전일자 오전에 안내를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다라고 한다면 전일자 하루 만에 이제 제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전 고점인 14만 원 정도를 잡고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린 그런 종목이죠.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력을 살짝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제 신고가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목표가 17만 원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게 소캠과 LPDDR 두 가지의 성장 모멘텀이 올해 매출에 대한 성장, 그리고 내년에는 영업 레버리지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택이 사실 2분기 실적도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7만 원 유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위원님 삼성전기 이노텍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오히려 이러한 대장주들이 쉬어갔지만 프리장에서는 역시나 가장 강한 탄력 보입니다. 이제는 20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자리를 되찾으려는 삼성전기 움직임 보이거든요. 여전히 여력 있을까요? 네, 저는 가장 탑픽 중 하나, 올해 아니 내년까지 반도체 전체 업종에서 탑픽을 꼽자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를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FC, BGA, MLCC 그리고 실리콘 캐파시터 그리고 피지컬 AI의 카메라 모듈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TSMC가 지금 코어스 공정을 코피스 공정에 대한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ABF 기판 대신에 유리 기판에 대한 얘기, 유리 인터포저와 유리 기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기의 유리 인터포저 공정에 대한 니즈가 또 하나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지금부터 쇼티지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추가 성장 모멘텀을 하나를 더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5월 달에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 이때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2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이 살짝 나타났어요. 저는 현재 구간이 이전에 있었던 과열되었던 물량을 잘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충분히 240만 원 돌파까지도 우리는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LG 이노텍이 조금 더 강한 탄력을 좀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을 때 6월 달 들어와서 고점을 찍고 나서 좀 조정이 나타났어요. 현재 LG 이노텍에 대한 움직임이 추가적인 AI4 칩에 대한 벤더사 등록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니즈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사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판 쪽에 대한 자세한 전략 들어봤고요. 심텍부터 관련된 이노텍, 삼성전기에 대한 전략 여기 안에서 올해 반도체 탑픽은 삼성전기로까지 꼽혔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위원님께서 장비단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AS 장비 특집으로 가볼까 합니다. TSE부터 추가적인 전략 한번 받아볼 텐데 검사 장비 기업입니다. 어제 긴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25% 급등, 이 자리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4월 3일 날 TS1을 안내를 드린 이후에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 방송이죠. 여도 클래스에서 TS2를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안내를 드린 종목입니다. TS2의 이제 그 테스트 소켓 관련된 이슈가 더욱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제 지속적인 캐파 증설이죠. 그를 통해서 캐파에 대한 확대가 나타남에 따라서 TSE의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4월 달부터 공략을 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조정이 나타났을 때 추가적인 공략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신 분들은 목표가 27만 원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파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TSE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30만 원 돌파까지도 기대감을 높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32만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32만 원까지 더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정 장비 기업이죠. PSK는 어떨까요? 최근 또 수급을 보면 기관이 꾸준한 매집을 보이고 있고 시장 대비 위원님 정말 강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PSK를 10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상승 모멘텀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도체 공정 안에서에 대한 성공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SK 그리고 유진테크, 테스, 원익 IPS 모두 전공정에 대한 니즈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흐름은 더욱더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격이 조금 벌어지긴 시작했습니다.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2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안내 드릴 테니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유 있게 20만 원까지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프리장에서부터 정말 강한 테스의 움직임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을지 5월에도 관심 기업으로 등극 이후에 계속된 우상향 나옵니다. 위원님, 우리 20도 정말 곧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테스가 목표 가격에 대한 돌파를 나타내고 요 근래 가장 강한 종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낸드와 디램 쪽에 대한
장비 투자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이 핵심 공정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완전히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음봉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또 동일하게 PSK랑 동일하게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는 구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테스는 목표가 21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20만 원 돌파 기대감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자리 바뀔 때까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기업도 만나볼 텐데 위원님 워낙 다 올라서요. 어떤 기업부터 나오나요? 네, 살짝 눌려있는 대장주죠. 대덕전자.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CBGA가 지금 현재 글로벌 쇼티지에 대한 대장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기에 이어서 대덕전자에 대한 성장 모멘텀. 내년까지 쇼티지가 지속됨에 따라서 지금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이죠. 2,130억 원을 증설에 투자를 하면서 연간 4천억 이상에 대한 매출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가적인 밸류의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잘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대덕전자는 제가 3월달과 4월달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달에 들어와서 조정이 나타났는데 조정은 곧 우리에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 그런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20만 원을 1차 목표 가격으로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FCBGA 탑픽 중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12만 원 잡고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눌려있던 자리에 대한 매력도 대덕전자가 첫 번째 기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다름 아닌 저희 계속해서 추가 AS 나왔었던 두산테스나가 관심 기업으로 나왔는데요. 프리장에서 위원님 강하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진입해도 괜찮은 거예요?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받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프리장에서 갭 상승이 좀 나타났어요. 네. 삼성전자 2나노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상승이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산테스나를 올해 MTN 방송에서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린 종목이 두산테스나인데 이번에 5월 중순부터 6월 초반까지에 대한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죠. 이제 저가 매수로 진행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전고점 돌파를 기대하면서 22만 원 안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두산테스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이제는 소부장단으로 비중 확대할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심텍도 그렇고요. 테스, 두산테스나 등등. 지금 현재 반도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반도체 랠리를 2번 랠리가 2차 랠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탑2 그리고 소부장단에 대한 전략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반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월드컵도 있지만 월드컵에 골을 기원하는 것처럼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전략 포인트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략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하다. 역시 반도영이다. 멋지다 반도영. 응원 댓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든든함과 함께 월드컵 그리고 우리 시장 응원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